안녕하십니까. 전만수입니다. 지금부터 보이론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부재와 관련된 구체역학에서 다루는 내용을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부재는 단면적에 비해서 길이가 긴 그런 부재를 일컫죠. 기본적으로 그 형상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하중을 가했을 때 어떤 배경에 관심이 있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만 봉, 축, 보, 기둥 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봉의 경우는 단축, 인장, 압축이 가해졌을 때 변이, X방의 변이, 즉 길이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에 따른 변형률 입실은 X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데서 공부를 하죠. 물론 그 후크 법칙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축은 축 방향으로 트위스팅 모멘트, 축 방향으로 모멘트를 우리가 트위스팅 모멘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트위스팅 모멘트, 즉 비틀림 모멘트가 가해졌을 때 각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회전각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관심이 있고요. 그때는 우리가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전단 변형률, 그다음에 전단 응력 이런 데 관심을 두고 있죠.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후크 법칙이라고 부릅니다만은 힘과 변형 관계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보의 경우는 청력이 가해졌을 때 그 청력을 어떻게 지탱하는가. 결국 이제 굽힘 모멘트로 나타나죠. 이 굽힘 모멘트에 의한 보의 처짐이 어떻게 되는가. 즉 그 보의 그 축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의 변이에 관심을 두는 거죠. 이 보이론에서 관심을 우리가 응력 관점에서는 입실은 X에 두고 있고요. 물론 그 전단 응력이라는 타워 XY도 발생을 합니다만 시그마 X, 즉 밴딩 스트레스가 타워 XY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밴딩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이론 전개에 사용되는 후크 법칙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역학적으로요. 유니액실 로딩과 똑같죠. 봉 문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봉 문제와 봉 문제는 행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보는 봉 문제의 확장에 불과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둥은 보와 마찬가지로 청력에 의한 축의 처짐도 우리 관심을 두지만 그것보다는 압축력에 의한 보의 처짐에 더 관심을 둡니다. 그러니까 보가 힘 자체보다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휘어지는 구조적 취약성을 다루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보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차이는 여기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단력과 하중밀도 함수와의 관계는 같은데 그 굽힘 모멘트와 전단력의 관계는 차이가 있죠. 여기서 이제 붉게 표시된 이 항이 압축력에 의한 굽힘 모멘트와 관련된 그런 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버클링에서는 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은 거의 같습니다. 우리 이론적으로는 보험 문제와 자국 문제는 같이 다루는 게 좋겠죠. 그리고 보험 문제를 하고 나서 보험 문제를 하고 그 다음에 자국 문제를 같이 이렇게 다루는 게 좋겠죠. 근데 책에서는 말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특히 그 보험 문제와 기둥 문제가 조금 사이를 좀 띄어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되게 이제 자굴 문제를 맨 마지막에 이제 다루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 사이에 스트레스라든지 스트레인 그런 것에 이제 일반화 이런 것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이론적인 이런 백그라운드가 같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학습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히려 시간이 이제 한 학기에 다 하기에 좀 버거운 면이 있으니까 이 토션 문제를 이제 2학기 때 이렇게 저는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관계식들을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 비교를 해보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구도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하면서 그 빈자리를 채워 나가기 바랍니다. 본과 보에 작용하는 힘과 변형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지만 응력은 물론 응력은 총 9개의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6개가 독립적이죠. 대칭이기 때문에. 그건 뭐 스트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에 작용하는 응력과 변형률이 이와 같이 요약이 됩니다. 물론 뭐 우리가 시그마 X 하나밖에 가지지 않으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변형률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뭐 후크 법칙에 따른 것이죠. 자, 이것은 그 일반화된 후크 법칙인데 등방성 제로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 X와 또 다른 것들은 다 0이니까 이것을 여기 대입을 하면은 스트레인이 1이 된다는 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본은 좀 물론 이제 난이도가 이제 훨씬 높아지죠. 우리 앞에서 이제 보에 작용하는 전단력 선도, 구피 모멘트 선도에 관해서 공부를 했고, 구피 모멘트 선도를 그릴 때 이 문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봤죠, 그죠? 이때 제가 강조를 해뒀는데 요 빨간 구간 있잖아요. 여기서는 전단력이 0입니다. 전단력이 0이면서 구피 모멘트가 0이 아닌 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순수 구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퓨어 밴딩. 자, 퓨어 밴딩에서는 이론의 전개가 아주 용이합니다. 몇 가지 이제 가정을 하면은 사람 손으로 퓨어 밴딩 영역에서 발생하는 역학적 현상에 관해서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단력이 존재하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물론 이제 전단력의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인데 우리가 전단력이 비록 작용하더라도 전단력이 0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유도한 식들, 즉 퓨어 밴딩 하에서 유도한 식들, 우리가 그런 것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순수 굽힘 보호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 굽힘 보호 이론으로 구한 관계식들이 그대로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수 굽힘 보호 이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전단 응력 타우 XY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는 것을 우리가 공학보호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호 이론의 중심은 순수 굽힘 보호 이론에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요, 이 단면에서 우리가 이제 힘이 이렇게 작용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P에 의한 모멘트, 이게 짝이니까, 그죠? 모멘트를 야기시키는데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 짝임이 작용해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 제가 강조해서 그리고 있습니다만 이 짝임에서, 그죠, 힘간의 거리 차이가 나니까 이 F가 P에 비해서 훨씬 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면 입장에서 봤을 때 P에 의한 영향보다는 F에 의한 영향이 월등히 큽니다. 물론 F는 이 면에서 봤을 때는 법선 응력을 야기시킬 거고, 그죠? 그다음 P는 전단 응력을 야기시킬 텐데 우리가 비록 이런 전단력이 작용하더라도 이론 전개에서는 이 전단력을 무시합니다. 결국 이제 보면은 이런 거죠. 요 위에서 이제 보면요, 전단력을 무시하면은 응력이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합니다. 분포 하중 형태로 내부에 힘이 존재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분포 하중은 이런 직선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상수 C는 이렇게 계산이 될 텐데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또 합니다만 책에 따라서는요,
근데 이렇게 또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선형 탄성학이다. 선형 탄성학에서 모든 식은 선형이 돼야 된다. 따라서 뭐 시그마 x 이퀄 cy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c를 계산하고 뭐 그런 책도 있습니다. 뭐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직선이 오죠. 만약 이게 이제 단면이 이와 같이 뭐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이면 상하 똑같죠. 똑같고 그 다음에 그 합력은 그 3분의 1 되는 지점이 이 삼각형의 이제 센트로이드 그죠? 센트로이드는 위에서 3분의 1 되는 지점 또 아래에서 3분의 1 되는 지점에 집중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는 것 같죠. 뭐 그것이 우리가 여기 이제 F로 내가 이렇게 강조해서 그려 놓았습니다만은 이 단면을 이와 같이 바둑판처럼 쭉 잘라서 생각해 보면은 각각 이와 같은 그죠? 단축 인자 압축을 받는 봉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다는 것이죠. 하나의 봉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봉 문제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봉 문제와 봉 문제는 행제가 아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라든지 스트레인 이거는 이제 보는 바와 같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호 문제의 이론을 전개하는 것을 순수 굽힌 보호 이론이다. 이렇게 저는 부릅니다. 이런 용어는 일반적으로 아마 안 쓸지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런 이름 하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나중에 길을 잃지 않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순수 굽힌 보호 이론을 공부하고 나면은 공학 보호 이론을 공부합니다. 엔지니어링 빔 티어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앞에서 순수 굽힌 보호 이론에서 구한 시그마 x와 관련된 것들, 입실론 x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그대로 다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죠. 그러고 나면은 우리 앞에서 무시했던 P라는 거 있잖아요. 이 P에 관한 것을 이제 공학보호 이론에서는 좀 보완을 하게 됩니다. P가 어떤 식으로 이 단면에 존재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타워 XY로 나타나죠. 또 타워 XY가 있으면은 후크 법칙에 의해서 감마 XY는 공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순수 굽힘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정답을 먼저 보고 가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가야산을 가기 전에 그 산에 초행일 때 그죠? 산에 가는 길을 먼저 이렇게 한번 알고 가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 순수 굽힘을 받게 되면은요, 대칭성 논리라는 걸 적용을 하는데, 먼저 학생이 이렇게 순수 굽힘을 가해가지고 제가 양방향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손은 달라졌지만 역학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요즘 대칭성이라는 건데 이런 대칭성을 만족하려고 그러면요, 역학을 떠나서 우선 재료가 이제 균질하고 균일하고 그죠? 조건이 만족되면은 일단 원이 돼야 됩니다. 원이 이제 된다는 것은 결국 이제 여기서 빨간 부위 있잖아요. 이 부위에서 본래 힘을 가기 전에 이 선에 평행했던 그런 선분들은 변형 후에 다 원의 일부, 원호가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순수 굽힘 모멘트가 가해지면은 축 방향으로 평행했던 선분들은 다 원호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 갈 텐데, 이제 그게 중심입니다. 별거 아니죠, 물론. 먼저 우리가 몇 가지 전공 용어들, 즉 터미널리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짐 곡선이다, 또 굽힘 곡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y equal by x. 우리가 처짐도 기본적으로 위로 쳐지는 걸 플러스로 두고요, 아래 쳐지는 걸 마이너스로 이렇게 둡니다만, 건축 쪽에서는 주로 자중에서 처짐이 밑으로 쳐지는 게 많으니까 델타 x 이퀄 마이너스 vx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위로 이렇게 들리는 것을 우리가 플러스로 한다. 디플렉션
커브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디플렉션 커브. 책에서는 뭐 일라스틱 커브 이렇게 했던가? 그거보다는 그냥 처짐 말 그대로 디플렉션 커브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기울기 각도 슬롭 앵글이라고 하죠. 슬롭 앵글. 파일을 표시하고. 그건 우리가 수학에서 공부하는 거죠. 그죠? 여기 탄젠트를 붙이면은 기울기가 되겠죠. 우리가 한 미분하면 1차 도함수는 기울기니까 v 프라임 x 이퀄 탄젠트 세타가 된다. 그러니까 각 v별로 이게 그죠? 이 슬롭 앵글이 다르죠. 그래서 v 프라임 x가 우리 x의 함수이듯이 탄젠트 파이 또는 파이가 x의 함수다.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을 해가지고 그죠? 코사인 파이 제곱 플러스 사인 파이 제곱 1이라는 거를 적용하면은 우리 코사인 제곱 파이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유도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률이라는 거, 공률을 영어로 우리가 커버처다, 커버처 이렇게 하고요. 공률 반경은 공률의 역수입니다. radius of curvature다 이렇게 부릅니다. 공률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카파라고 이렇게 쓰고요. 공률 반경은 rho라고 이렇게 씁니다. 카파 있고 rho분의 1이고. 자, 요것의 기하학적 정의입니다. 이건 뭐 머리 쓸 거 없고요. 기하학적인 것은 보는 대로니까. 자, 델타 파이를 델타 S에 나누고 델타 X 또는 델타 S를 0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d 파이 ds가 나오게 되겠죠. 카파 이퀄 d 파이 ds다. 이제 기하학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S 있잖아요. S는 이제 커브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커브 길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적인 값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에 스타트 해가지고 길이가 얼마다는 걸 제가 이게 굳이 표시할 필요 없습니다. 관심은 델타 S입니다. 이 곡선을 따라가면서 커브 길이가 델타 S만 늘어났는데 그런데 이 C점과 D점의 슬롭 앵글이 여기서 보면 델타 파이만큼 생겼죠. 그죠? 델타 파이를 델타 S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길이 바뀔 때 각도가 얼마나 바뀌냐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브 길을 간단 말이에요. 간 길이에 비해서 내가 보는 방향이 있잖아요. 방향이 크게 바뀌었다. 공률이 크다는 거죠. 그죠? 공률이 크다는 것은 회전할 때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제 나올 때 그때 그 길이 이렇게 이제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 원이 작다는 거죠. 공률이 크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공률 반경과 공률 이렇게 이제 관련이 돼 있는 건데 좀 이따가 다시 예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좌표축을 정의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진 보는 대칭보입니다. 그래서 대칭면이 있고요. 대칭면은 명확하게 기하학적으로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 단면에서 대칭면에 위치한 그 축을 우리가 대칭축이라고 그러고요. 그럼 대칭축에 수직하면서 보의 축 방향의 축을 하나 우리가 잡습니다. 근데 그 축은 보의 그 굽힘에 의해서 길이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그 축을 우리가 중립축, 즉 우리가 뉴트럴 엑시스를 하고요. 그래서 뉴트럴 엑시스를 보통 X축, 그 다음에 대칭축을 Y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Z축은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법칙을 따르도록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Z축과 X축이 이루는 면, 이 면을 우리가 중립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요. 그 다음에 보는 물론 우리가 공부를 할 때요. 보는 보통 직사각형보 이런 거 가지고 공부하고 이론을 전개하고 그래 합니다만 실제 보는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께가 좀 작죠. 두께가 크게 하면 무겁고요. 역학적으로 뭐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죠. 그래서 되게 이제 이런 I빔 또는 H빔 이렇게 부르죠. H행강, I행강 이렇게 하는데 이때 우리가 지금 요건 이제 I행강에 관해서 살펴보면은 그죠? 웹이라고 그러고 요걸요. 웹이라고 그러고 플랜지. 그러니까 웹은 플랜지 두 개를 이렇게 지탱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곡률에 관해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률은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이제 처진 곡선을 두 미분한 것 같다 이렇게 되는데 이 관계식을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정의를 했죠, 그죠? 곡률은 d 파이 ds다. 파이는 x의 함수라고 했죠, 그죠? 체인 룰에 의해서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또 x를 s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이러면 되겠죠. 파이 프라임을 계산해야 되고 또 dx, ds 이걸 계산을 해야 되겠죠. 파이 프라임은 앞에서 이런 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슬롭 앵글과 1차 도함수가 내는 이런 관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양배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파이 프라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d 파이 dx죠, 그죠? d 파이 dx. 그리고 이런 우리 관계식도 앞에서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d 파이 dx는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고, 그 다음에 dx, ds는 여기서 보면요, 이게 이제 s였는데 여기서 요 델타 s는요, dx 분해해 보면 dx dv죠, 그죠? 이 두 개에 의해서 ds가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 델타 x를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이건 역수체 됩니다. 이건 1차원이고 이건 미소 그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델타 x 나누기 델타 s는 이렇게 되고, 양변에 델타 x를 제로를 취하게 되면은 dx ds는 루트 1 플러스 v 프라임 제곱 분의 1 이런 이제 식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v 프라임이 말이죠, 1에 비해서 워낙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처짐이 되거죠. 단위 길이 바뀔 때 그 처짐량이 얼마나 바뀌느냐. 얼마 안 바뀝니다. 한 1000분의 1? 1000분의 1도 작은 건 아니에요. 한 다리 같은 거 한번 생각해봐요. 다리 같은 거. 계산상 좀 쉽게 그죠. 100m 생각해 봅시다. 그 현수교에서 100m에 1000분의 1 같으면 얼마예요? 10cm잖아요. 10cm. 10cm가 왔다 갔다 하면 다리의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뭐 1000분의 1 오다다. 그럼 1000분의 1을 제곱하면 뭐 100만 분의 1이 되니까 1에 비하면 워낙 작아지죠. 그래서 이걸 이제 무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거 같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학에서는요, 이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학책을 이런 수학적으로 적게 되면 전부 다 이거 다 붙여야 돼요. 이퀄 하는 게 맞아요. 맨 처음에 저도 대학교 때 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수학에 워낙 꽂혀 있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이퀄 잘 안 됐었는데 요즘은 제가 좀 과감하게 합니다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linear elasticity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자연 그 현상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공학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 있잖아요. 원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그죠? 원 방정식 중에 두 개가 있을 텐데, 요거 아래 거를 가지고 공부를 해봅시다. 요거 아래 건데, 요걸 표현한 건데, 이게 뭐 일종의 이제 뭐 처짐 곡선으로 보면 되겠죠. vx 대신 이제 y를 써서 해보면은, 카파, 이걸 구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걸 다 대입을 하면요, r분의 1이 나옵니다. r분의 1. 요건 이제 어떤 의미예요? 여기서 한번 보면요, 우리가 앞에 본래 정의로부터 곡률은 어떻게 정의됐습니까? 단위 길이 바뀔 때 각도 변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길이가 r d 파이고 각도 변화가 d 파이니까 d 파이를 r d 파이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단위 길이당 각도 변화 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r분의 1이죠. 원의 곡률 반경은 원의 반경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요 위에 원의 방정식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마이너스 r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곡률은 부호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요, 보통 부호가 이제 플러스 처지면 이렇게 받죠. 그죠?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곡률 반경의 중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곡률의 중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 위에 있겠죠. 그죠? 그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플러스고 밑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호 이론을 뭐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뭐 이게 지금 단면치라는 거요, 면적적분 이런 게 뭐 개념만 이해하면 되고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어떻든 여기서는 제가 보호 이론에서 필요로 하는 면적적분과 관련된 것들을 좀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도형의 특성치다, 이걸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뭐 area properties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면치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네요. 거기는 첫째는 면적이죠. 우리가 도형이 있으면 그죠? 그 도형의 면적이 얼마나, 이게 가장 큰 관심 거짓거리죠 우선. 그 다음에 도심이 어디 있느냐. 그까지도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죠. 도심.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경상남도의 중심은 의령이나 요 함안 요 근처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뭐 일주 도심이죠, 도심. 그 다음에 역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보이론에서 필요한 것은 단면 2차 관성 모멘트입니다. 단면 2차 관성 모멘트, second moment of inertia of the cross section이 되겠습니다. 도심, 즉 센트로이드는 X바, Y바 이런 식으로 표시되고요. 우리가 대칭보에서는 X바는 0입니다. X바는 0이고, 요 X, Y는 앞에서 보를 위해서 정의한 그 X, Y, Z하고 다릅니다. 그냥 평면에서 X, Y 이렇게 좌표 그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대칭이면은, 좌우 대칭이면은 X바는 0이고, Y바는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도형의 도심을 안다면, 면적도 안다면 이 적분은 이렇게 되는 거죠. 굳이 우리가 적분을 할 필요 없죠. 되게 우리가 이제 고체과학에서 또 실제 뭐 우리가 기계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그런 봉의 단면이 뭐 이렇게 뭐 예술적으로 이제 복잡한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되게 이제 직사각형 또는 I 모양, 단면이 우리가 캐릭터 I 모양이거나 H 모양, 뭐 어떤 건 원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은 I 모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직사각형들로 분해될 수가 있거든요. 직사각형 각각은 도심이 그 중간에 있다는 거 알잖아요. 중심에 있는 거. 원도 그 도심이 중심이고, 그죠?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도형의 면적과 센트로이드, 그죠? 그 값을 곱해서 이런 적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관성 모멘트에 관해서는 뭐 이런 이제 식들이 있고, 이건 우리가 여기서는 뭐 다 시간항상 공부하는 것이 좀 불가능하고 해서 별도로 내가 이런 면적 적분에 관해서 요약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좀 공부를 하길 바라고, 또 기회 있으면 내가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분할 때, 그죠? 이건 우리가 선적분을 알면은 이 면적 적분은 확장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선적분 할 때 적분 구간을 나눠서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함수가 6의 함수다, 즉 무한대가 아니다 이거죠. 무한대가 아니면은 나눴을 때 이제 나눈 구간이잖아요, 그죠? 나눈 구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6의 함수가 아니라면은, 6의 함수면은 거기서 적분은 0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에 따라서는 적분하면 0이 되는 거죠. 오히려 이제 내가 이 이야기하면 좀 여러분들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뭐 그러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해 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고체과학에서는 뭐 그런 특별한 경우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보호 이론에 앞서서 가정을 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순수 굽힘 보호 이론을 공부를 합니다만, 첫째, 기하학적으로는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우 대칭이 되어야 된다. 그 이후에 이제 변형이 작아야 된다는 거, 변을 가진 그런 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이론이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공학적으로 쓰인 보호들은 이 이론을 적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그리고 재료학적으로, 그죠? 좌표는 오케이입니다. 오른쪽은 안 돼요. 그러니까
복합보다 이거예요. 복합 재료보다 컴포짓 B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재료가 2개 이상이다 이거예요. 이론이 적용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대칭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2개가 있는데 이게 다이아몬드 2개를 이렇게 박아놔면 문제가 아닌데 다이아몬드 백금을 박아놔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육학적 가정이 이제 크게 2가지 있는데 첫째는 하중은 즉 청력이죠. 청력은 대칭축에 작용한다. 청력이 아닌 게 예를 들면 뭐 모멘트다. 그것도 청력이냐? 모멘트는 짝힘이라고 그래요. 짝힘 그죠? 힘이 이렇게 어긋지게 작용하는 거죠. 이건 뭐 청력으로 보면 되겠죠. 어쨌든 이제 그림에서 그걸 가정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번째 가정인데, 야 이거 우리가 가정이 많으면 좋은 겁니다. 문제를 단순하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 가정을 이제 모르면 아무도 아닌데 이걸 모르게 되면 문제가 이제 어그러지는 거죠. 엄청 철학적인 이제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공학적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이해하더라도 잠시 까먹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엉뚱한 데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없는 데 가지고 헤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보는 이렇게 이제 좀 두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하철 건설이나 또는 건물을 이렇게 빈 구조물을 올릴 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 뚱뚱하지 않아요. 날렵하죠 되게. 그래서 두께가 작다 이거예요. 이것도 지금 두께가 큰 거예요 사실은 실제보다는. 이때 분명한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역학적 가정에 의해서 힘은 요 센터에 그죠 대칭면에 작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 벗어나면은 위에는 힘이 0으로 작용하겠죠. 그걸 단면적으로 나누면 그 응력이 될 텐데 응력이 0이죠, 그죠? 밑에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경계 조건이죠, 그죠? 경계 조건은 0인데 안쪽은 어떻게 될 거냐? 그건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럼 0으로 가정하는 거죠. 이게 두껍지 않다는 가정하에서 만약에 두꺼우면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좀 틀리겠죠. 근데 이건 이론입니다. 내가 이제 이런 그런 생각으로 가정을 했는데 본 문제가 나왔어요. 두껍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냥 그 가정을 쓰는 겁니다. 또 웹에서 보면요, 시그마 Z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는 어떠냐? 이 플랜지의 시그마 Z 어떠냐? 그거는 플랜지가 본래 받고자 하는 하중이 아니에요. 플랜지의 목적이 시그마 Z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작용하더라도 아주 작은 값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 전체에 대해서 시그마 Y가 시그마 Z가 0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너라이즈 그 법칙에서 그죠? 이렇게 날아가고 그죠? 그다음에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 요약을 해보면 이리 되죠. 이 2개 이제 날아갔었죠. 여전히 우리 이건 몰라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전단 응력과 전단 변행률을 아직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기로부터 이제 보이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앞으로 이제 보이론이 어떻게 전개될 거냐. 첫째, 순수 굽힘 보이론으로 주요 관계식을 유도를 합니다. 결국은 처진 곡선식과 그리고 밴딩 스트레스 식인데 그 2식은 비록 전단력이 작용하는 그 순수 굽힘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용이 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물론 엄청난 가정이지만 그 가정이 없으면 우리가 보험 문제를 못 봅니다. 그렇게 가정함으로써 2% 정도 내외, 2% 내외의 그 정확도 손실은 발생합니다. 자, 그것은 우리 공학적으로 충분히 인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acceptable 하다 그러죠. 충분히 우리가 acceptable 하다. 2개의 이제 관계식을 이용해서 실제 공학보호 이론에 적용을 해봅니다. 공학보호 이론에서는 실제 전단력이 있는 그런 문제에 적용을 해봤을 때 모자람이 있죠, 그죠? 왜냐하면 전단력에 의한 응력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야기할 수 없죠. 그래서 공학보호 이론에서는 베스코한 2개의 순수 굽힘 보호 이론의 결과를 이용해가지고 단면에 작용하는
전단 능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공학보 이론의 핵심입니다. 자, 역학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었죠. 힘의 평형, 그 다음에 변형의 기하 또는 기하학적 적합성, 그 다음에 재료와 힘과의 관계, 이 세 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다뤄야 되는데, 고체 역학에서 취급하는 세장부재. 자, 그건 특징이 단면에 비해서 길이가 크거든요. 자, 그것 때문에 변형에 대한 어느 특징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변형을 먼저 따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변형을 먼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의 기하학적 적합성, 그런 것들이 이제 먼저 우리가 고려 대상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죠, 그죠?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죠. 원이 된다는 거.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데, 퓨어 밴딩이 가해지고 있으면은, A, B, C, D, F에 의해서 나눠지는 요 두 개의 성분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우리가 분리해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모든 면에 동일한 굽힘 모멘트가 가해지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180도 돌려봐도 똑같죠. 이게 지금 우리 학생 손을 보면은, 그죠? 방향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변형 관찰선을 갔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소위 말하는 대칭성 논리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면이 볼록하게 된다 그러면요, 이쪽 면도 볼록하게 돼야 되겠죠. 그건 이제 바로 대칭성 때문이죠. 옆에 있는 이 성분 요소도, 그죠? 동일한 패턴을 보이겠죠. 두 개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붙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볼록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목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버리겠죠. 안 되죠.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중립축의, 이 보호의 축의 수직한 단면은 변형 후에도 평면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평면은 평면을 유지한다. 본래 이 축의 수직한 단면, 즉 평면이죠. 평면은 변형 후에 평면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붙이면은요, 이렇게 한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원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라인 요소를 더 작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작게 하면 결국은 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임의의 라인 세그먼트에 대해서 이런 논리가 적용되게 되기 때문에 원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 굽힘이 가해지면은 단면은 평면을 남고 축에, 그죠? 평행했던 성분들은 다 원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결과가 얻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 되면은 우리가 변형률에 관한 또 어떤 또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 X축, Y축이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서 보는 바가 이제 감마 X, Y 0이 되겠죠. 이 원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각 점에서의 각도는 90도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본래 직사각형이었는데 다 직사각형은 아니겠죠.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X축과 Z축이죠. 감마 XZ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축 방향, 즉 X축 방향으로 봤을 때 그 단면은 어떤 모양이 될 거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건 우리가 지금 대칭 논리에서는 이제 말 수가 없어요. 결과는 이것도 0입니다. 0인데 어떻게 해서 0이 되는가? 라고 여러분이 설명을 해야 돼요. 그게 보이론에서 뭐 설명하기 가장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인데, 아주 중요하냐? 뭐 그러질 않고 그냥 0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긴 돼요. 그런데 그런까지 좀 설명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런 뭐 면접 시험이라든지 대응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응력과 변형률이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순수 굽힘이 가해졌을 때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없애지를 못했죠, 그죠? 이제 그게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가정입니다. 이 보이론에서 가정인데, 여러분들 지우개를 이렇게 있잖아요. 지우개를 이렇게 한번 굽혀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옆에 면이 이렇게 깁니다. 이렇게 이 면이 이렇게 남지는 않죠. 대칭면만 남습니다. 대칭면만 본래의 면을 유지하고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기울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논리들이 거기서 적용이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합니다. 어떤 가정을 하냐면 우리가 대칭면에서 이야기한 이런 것들, 배냉이라든 이런 것들은 임의의 평면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고민 엄청 해야 돼요. 이게 지금 3차원 입체적인 건데 이 대칭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대칭면은 심플하거든. 간단하거든. 대칭면이 아니더라도 대칭면에서 개발한 그런 이론이나 또는 수식들요, 공식들 이런 것들은 그대로 성립한다. 이런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변행률과 처진 곡선의 관계를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퓨어 밴딩 상태에서는 보가 원으로 변형이 된다. 이 선분들이 원호가 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뭐 그것은 물론 복합 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재료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재료의 조합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가정했죠, 그죠? 대칭성을 유지한다면. 이것은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대칭면에서 이야기입니다. 대칭면이 아니면 이거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칭면에서 그 성분 요소 PQ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PQ는 어떤 현재는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정의는 안 했죠. 중립축이라 하고 그것에 이제 길이 변화가 없는 그런 선이 있다 이게. 그 어떤 쪽을 만족해야 되는지는 아직 우리 공부 안 했어요. 하여튼 그 분명히 이 모양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수축이 일어나고 여기서는 뭐 인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선가는 수축도 일어나지 않고 인장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이제 성분이 있을 거다. 그죠? 그 성분이 우리가 X축이다. 누트럴 엑시스라고 부르고 누트럴 엑시스에서 Y만큼 떨어져 있는 자, 이때의 Y는 좌표죠. 앞에서 우리가 쓰던 Y축하고는 다르죠. 이건 Y 좌표입니다. Y만큼 떨어져 있는 성분 요소 PQ를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원이 됐으니까 P 프라임, Q 프라임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RS 그 밑에 우리가 수선을 냈을 때 만나는 점 RS는 R 프라임, S 프라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RS 길이는 안 바뀌죠, 그죠? 이 원이 된다 그랬으니까 공률 반경이 플러스다. 즉 이렇게 위로 이렇게 휘어진다. 그랬을 때 공률 반경이 로고 원의 중심에서 이까지 거리가 로고요. 그 다음에 로라고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건 지금 로가 어떤 값이 될지는 그건 아직까지 계산하지 않았고 하여튼 원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제 원의 반경 로라고 했고 그리고 y만큼 떨어져 있는 그 좌표에 해당되는 반경은 로 마이너스 y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성분이 단위 길이당 얼마나 바뀌었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스트레인을 구할 수 있잖아요. 스트레인은 본래 PQ분의 현재의 길이 빼기 본래의 길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원호 길이를 구해서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로분의 y가 나옵니다. 그 로분의 1은 우리가 카파니까 카파는 또 v 더블 프라임 x가 되겠죠. 이런 이제 식이 유도가 되고 그 다음에 후크 법칙에 의해서 이런 스트레인 컴포넌트도 같이 이제 구해지겠죠. 왜냐면 앞에서 우리가 가정을 했죠. 시그마 y하고 시그마 z는 0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식이 유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식들은 말이죠. 변형의 기하학적 적합성에 근거하여 도출된 것으로 재료와는 무관하게 성립한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재료, 즉 복합보에도 여기서 유도한 이런 수식들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재료가 단면에서 대칭성을 유지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감마 XY, 감마 YJ는 알지만 감마 ZX는 여전히 우리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둬야 할 점은 이 점입니다. 원이 되었을 때 변형률이 마이너스 로분의 y가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의 공률 반경분의 y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것은 우리가 여기서 아직까지 우리가 밝히지 못한 감마 ZX를 밝혔는데 일종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가 X축으로 이렇게 굽게 되면은 그 원이 되면은요 변형률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러한 우리가 지식을 바탕으로 좀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 입술은 Z를 한번 이와 같이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식2가 갖는 그런 무슨 기하학적 의미를 식1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물론 이제 뭐 보는 그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X 방향으로 긴 거지만, 이게 Z 방향으로도 이렇게 뭐 짧긴 하지만 보의 일부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 ZY 면이 말이죠. 이와 같이 원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죠. 그 원의 중심은 여기서 이 그림에서 O1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또 다른 커버처가 만들어지는 거죠. 공률이 만들어지는데 이 공률의 반경은 이 그 X 축이 이루는 이 원에 비해서 공률 반경이 좀 크죠. 자, 어떻든 간에 우리 이와 같은 이제 현상은 여러분들이 지우개를 이렇게 굽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개의 공률이 발생하는 이러한 것을 안티클래스틱 커버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는 것은 그죠? 이 단면이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 결국은 이제 이와 같이 각 선분 라인 세그먼트는 이와 같은 원으로 되고, 그래서 요 본래 직각을 이루던 코너가 여전히 우리가 90도로 이렇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마 YZ가 0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가지고 있던 이런 전단 공률과 전단 배경을 다 우리가 이제 제거를 했죠. 자, 이러고 나니까 이것은 보험 문제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 굽힌 보 이론은 보험 문제를 보험 문제에 이렇게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리 보면 되겠습니다. 자, 봉에서는요, 봉은 대신 모든 그 점에서 응력이 똑같거든요. 변형률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디스크리트한 문제예요. 사람 손으로 계산할 수 있고, 미분 방식이 필요 없고요. 함수도 필요 없어요. 한 점에서 값하면 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봉 문제는 그 한 점에서 어떤 값이 구해지면요, 뭐 어떤 점에 다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일종의 분절형이다. 즉 그 디스크리트하다 이거죠. 반면에 보험 문제는 각 부위마다 여기서 우리가 정의한 이런 값들이 다 달라요. 컨티뉴스하죠. 연속적이죠. 함수꼴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표현을 위해서 미분 방식도 필요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순수 굽힘을 받는 보의 변형의 특징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러니까 변형률과 뭐 이런 변형 관계가 수시가 됐죠.
이렇게 이제 수시가 되어 있죠, 그죠? 뭐 이때 응력은 어떻게 될 거냐? 뭐 응력은 이제 3차원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9개의 성분이 있다. 뭐 이 중에서 우리가 이 전단 응력들은 대칭이니까 그죠? 각 코에서 우리가 총 6개의 독립적인 성분이 있다는 거 여러 번 들은 이야기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요?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이거 가정에서 없어졌죠. 그리고 전단 배능률은 다 0이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전단 배능률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입을 하면은 전단 응력은 다 0이죠. 다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조건들을, 그죠? 또 여기 법선 응력 조건들을 여기에 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남는 것은 시그마 x가 2의 입실론 x가 된다는 거. 이 하나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앞에서 설명한 그런 논리를 통해서 다 없어지고, 이렇게 이제 간단히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이걸 이제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보의 응력은 이렇게 쓰여질 수 있겠습니다. 본과 차이는 이렇죠. 근데 이제 여전히 여기에 보면은 로어를 우리가 모르죠. 근데 본 같은 경우는 A분의 P 이게 다 아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로어분의 1, 즉 카파, 봉의 그 공률을 알게 되면은 이제 보에 작용하는 이미 점에서의 응력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은 마지막 종착역 중에 하나죠.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응력을 알고 변형을 안다. 그러면 다 안 한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로분의 1, 즉 그 카파를 공률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 그죠? 응력은 보에서 응력은 시그마 x 하나밖에 없고, 이걸 우리가 밴딩 스트레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굽힘 응력이다. 그것은 위치마다 다른데 y 함수다. y. 그러니까 그것도 직선이죠, 그죠? 그 로 이것도 다 상수입니다. 이 한 면에 봤을 때는요,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직선적 분포를 갖는다, 선형적 분포를 갖는다는 거고. 자, 우선 여기 이제 이런 아직까지 이제 이 직선 선형적이다는 건 우리가 알지만 이 크기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때는 이제 힘의 평형을 따져야 되겠죠, 그죠? 첫째는 이제 여기서는 압축력을 위해서 인장이 걸린다, 이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면적 적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힘이 되니까 x방향의 힘의 밸런스를 따져보면은 압축되는 힘과 인장되는 힘이 상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기본이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시그마 x는 이렇게 유도되어 있죠, 그죠? 이걸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는요, 상수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전단력이 존재하면은 굽힘 모멘트가 바뀌거든요. 그때는 로가 x의 함수기는 합니다. 뭐 그렇더라도 a의 함수는 아닙니다. 자, 이게 단면인데요. 이 단면에서 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이 x축이 굽었을 때, 그죠? 원으로 됐을 때 그 공률 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단면에서 일정한 값이지 단면의 이 점, 저 점에서 다른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면은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여기서 빠져나왔고요. 이건 뭐 없어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정을 또 합니다. 재료의 이제 성질은 영스 모듈러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영스 모듈러스가 일정하다. 즉, 단일 재료다 이거예요. 복합 재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가 빠져나올 수가 있죠. 이는 상수니까. 그러니까 각 그 면적의 어떤 점에서 이 값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뭐 이렇게 되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은 이 뉴트럴 엑시스는 센트로이드, 이 도형의 센트로이드와 일치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낙고대에서 우리가 다시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Z 방향의 모멘트의 밸런스를 생각해 보면요. 요건 사실은 그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힘의 뱅 조건을 대입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이 실제 설명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뜻을 이해해 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시그마 XDA. 자, 이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식을 유도할 때는요, 반드시 변수도 이렇게 플러스로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좌표도 플러스에서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좌표에서 플러스 응력이 일으키는 모멘트를 보니까 마이너스 모멘트를 일으키죠. 그죠? 자,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곱해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한 모멘트의 방향과 모멘트의 플러스 방향, 이거 단면력이죠. 우리 정했을 뿐이죠. 그죠? 그것과 이 스트레스의 플러스 방향이 일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시 다 설명하면은, 자, 이 점에서의 응력은 시그마 X밖에 없죠. 그죠? 시그마 X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힘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발길이를 곱해주면 이 Z축에서 Z축에 대한 발길이 Y가 되겠죠. Y좌표, 그죠? 이렇게 하면 모멘트가 되는데 그 모멘트의 방향은 Z축과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밴딩 모멘트는 이 Z축과 일치하도록 플러스가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곱해서 MB를 둔 거예요. 자, 이제 앞에서 했던 그런 작업을 그대로 또 합니다. 대입을 하고 그런 논리로 해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식이 나오는 거예요. EI, ZZ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카파를 곱해줬다. 즉, 로브레인을 곱해줬다. 그러면 우리가 밴딩 모멘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EI를 우리가 굽힘 강성, fractional rigidity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IZZ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가 되고, 단면 2차 간섭 모멘트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Y축에 대한 모멘트를 따지는데, Y축에 대해서 모멘트를 따져보면은, 이건 우리가 본래 가해지지 않았죠.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해보면은 자동적으로 0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칭 조건에 의해서. 여기서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해 놨으니까. Z축으로는 이게 대칭이니까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수식들이 유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수식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 번 더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제로일 경우, 그죠? 이제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유도가 됐고, 우리가 그 도심은 이렇게 정의가 됐죠. 그래서 이게 분자가 0이 되는 거죠. 도심이 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심과 중립축은 일치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이 이제 유도가 됐습니다. 로분의 A는 EI분의 MB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죠. 여기처럼 이렇게 유도되어 있는데, 우리가 로분의 A는 이제 카파, 그 공률이고, 공률은 V 더블 프라임 X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미분 방식이 이제 구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MB를 구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서 공부했죠. MB가 구해지면 그걸 두 번 적분하면은 적분상수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경계 조건, 변형에 대한 경계 조건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처짐 곡선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그죠? 양변을 두 번 미분하게 되면은 우리가 MBX를 두 번 미분하면 QX가 되잖아요. 그래서 4차 미분 방식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의 처짐 문제를 푸는 것은 관점에 따라서 4차 미분 방식으로 볼 수도 있고 2차 미분 방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인은 1이 되겠죠. 스트레인은 마이너스 로분의 Y였으니까 로분의 1이 이렇게 구해져 있으니까 EI분의 MB로 구해져 있으니까 그걸 대입하면 1이 될 거고, 그리고 스트레스는 어떻게 됩니까? 이 입수는 X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IZZ분의 MBY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굽힘 응력이다. 이리 부릅니다. 이제 보에서는요, 굽힘 응력. 굽힘 응력은 전문 용어입니다. 그리고 IZZ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보험 문제를 풀 때 주로 이제 응력을 구하고 또 처짐 곡선을 구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되겠습니다.
처진곡선 구하는 것은 뭐 EI가 되게 주어지죠. 이건 상수니까 처진곡선 구할 때는 EI가 그렇게 뭐 주변수는 아닙니다. fractional rigidity가 얼마다 이렇게 이제 주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 뭐 적분을 해서 풀면 됩니다. MB는 보이론과 무관하게 구해지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어찌 보면 독립이 거의 됐다 봐야 되고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구해야 된다. 그러면요. IZZ를 구해야 되는데, IZZ를 구하기 전에, 왜냐면 이제 IZZ가 이렇게 이제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Y 좌표는 또 이걸 만족해야 되거든요. 중립축과 일치해야 된다. 그럼 단면이 주어지면은 중립축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면 2차 관수 모멘트 구해야 되고.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는 것보다는요,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죠. 계산이 이제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면 안 되고, 계산이 복잡한데, 사람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어렵다고 이제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수학을 대하는 좀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고, 각자 좀 뭐라 그럴까, 그때 막 그런 게 있으면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아닌 거죠. 그건 조금 바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을 살자고 공부하는 건 아니고, 기계공학은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좀 힘이 이렇게 좀 실리는 그런 좀 그 학문에 속합니다. 막 60대 돼서 그때 이제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때 이런 공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기초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든 현실은 말이죠. 이제 이런 그 시급 X를 구해서 푸는 문제를 풀 때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시간을 많이 이제 보내다 보면은 이런 이제 교과목 운영에도 좀 어려움이 좀 따릅니다. 그건 제가 한 거의 뭐 25년 이상 경험을 한 반대. 그래서 제가 이 1학기의 중심은 이 변형 구하는 거, 즉 그 처진 곡선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처진 곡선 구하는 것은 자구를 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학기 때 이 deflection curve, 즉 처진 곡선 구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고요. 지금 중립축 구하고 또 단면 2차 관수 모멘트 구하는 것은 별도로 2학기 때 고척 2에서 이걸 좀 먼저 선행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응력에 관해서 이제 좀 또 충분히 공부를 하고 또 그 토션, 그러니까 비틀림 문제는 처짐보다는 그것은 또 비틀림 모멘트가 가 있었을 때 전단 응력이 좀 더 중요합니다. 뭐 회전 각도보다는 전단 응력이 더 중요한데 거기서 또 전단 응력에서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응력과 변형률의 그 일반화를 주로 이제 2학기 때 학습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제가 이 교과 운영 발전 그런 식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 점을 이제 이해하도록 하고 대신 이번 학기 때는 구피망력 구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 좀 대표적인 심플하면서도 그 이론을 충분히 담고 있는 그런 문제 예제를 몇 개 정도 풀어보고 물론 이론 충분히 우리가 그 다 전개를 하고 그렇게 그 1학기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순수 구핀 보호 이론에 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공학 보호 이론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학 보호 이론의 목적과 또 이런 전개 앞선 가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단력이 작용하는 경우 모멘트는 이제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의 변형 형성이 원이 안 됩니다. 이 전단력이 작용하게 되면은 구피 응력뿐만 아니라 전단 응력이 작용하는데 이 전단 응력이 어떻게 분포하느냐, 단면에 어떻게 분포하느냐가 관심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요, 지금 이제 밴딩 모멘트가 가해졌을 때, 그죠?
밴딩 모멘트 가해졌을 때 응력은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전단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서로 상호작용도 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공학보 이론은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물론 뾰족한 방법은 없어요. 이 문제를 단순화시키지 않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전단력은 일종의 합력이죠. 우리가 단면에 작용하는 단면력은 합력입니다. 실제는 그 분포했죠. 어떻게 분포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관심입니다. 나중에 이론에 의하면은요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게 됩니다. 물이 위로 흘러서 이렇게 양방향으로 나가는 이러한 형식으로 전단 응력이 단면에 가해지는 힘이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각 부위별로 면적을 나눠서 계산해 보면은 요 중심에서 크고 머리 떨어질수록 중심에서 머리 떨어질수록 좀 작아지는 이런 이제 분포를 나타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단 응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공학보 이론에서는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하면요, 이 전단 응력과 이러한 그 굽힘 응력은 서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정이 필요하죠, 그죠? 자, 가정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순수 굽힘 보호 이론에서 유도한 모든 공식이 비록 모든 공식이 두 개죠, 사실은 그죠? EI V W 프라임 X equal MB X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 X equal 마이너스 IZZ 분의 MBY 뭐 이런 거죠. 비록 그것이 말이죠. 전단력이 작용하더라도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즉 비록 굽힘 모멘트가 일정하지 않아 대칭성 논리를 적용할 수 없지만 순수 굽힘 모멘트의 작용하에서 유도한 다음의 식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합니다. 이 가정으로부터 우리가 엄청나게 얻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전단력과 전단 응력에 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그 굽힘 모멘트는 굽힘 응력의 분포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이 모멘트는 여기에 이제 굽힘 응력을 이렇게 표시해뒀죠. 자, 이 굽힘 응력은요, 이게 지금 어떤 책에서 제가 좀 가져온 건데, 요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방향이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반대가. 그러니까 이건 지금 실제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어떤 그 공식을 유도할 때는 항상 이제 플러스 좌표에서 플러스를 기준으로 써야 됩니다. 요건 지금 위가 플러스인데, 요걸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이렇게 해놨거든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이건.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 합력을 이렇게 이제 반대로 해놨잖아요. 이걸 이제 여러분 오해하지 말도록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기 이제 밴딩 모멘트가 가해지고 있는데, 이 밴딩 모멘트가 가해지고 있고 전단력이 가해지고 있죠, 그죠? 자, 이 밴딩 모멘트는 이제 우리가 정복이 됐죠. 가정에 의해서 이거 상관없이 우리가 앞에서 구한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가정했으니까 이건 해결됐고, 그죠? 분포하중으로 이렇게 작용한다. 근데 그 분포하중을 이 중립면 상하로 나눠서, 그죠? 합력을 구해보면 이러한 이제 짝임이 된다는 거죠, 짝임이. 이때 짝임, 또 여기 파랗고, 내 물론 색깔을 달리 한 것은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은 모멘트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V가 0이 아니면 모멘트가 다르죠. 이쪽에서 모멘트는 그 MBX고, 이쪽에서 모멘트는 MBX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죠. 그죠? 다릅니다. 그래서 응력도 다르고, 그 합력도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림 C는 말이죠. 미소 보요소를 거기다가 이 본래 이것도 미소인데 또 위 잘랐어요. 이걸 제가 그냥 편의상 미소 보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Y1, Y1으로 쓴 이유는 다른 변수가 마땅치 않아서 쓴 겁니다. 이건 특별한 의미를 가진 건 아닙니다. 하여튼 이걸 우리가 되게 일반적으로 Y1이라고 그러면 Y1. 좌표죠, 좌표. Y1
좌표에서 상하로 이렇게 절단을 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미소 보요소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절단면은 마이너스 y 면으로 이제 요게 지금 현재 여기서 보는 사실 밑이죠, 그죠? 밑을 이렇게 우리가 색깔로 이렇게 가시화시켜 놨는데 이것이 향하는 면이 마이너스 y 방향이죠.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면이죠. 네거티브 y 페이스다 그런 거죠. yz 면이고 즉 중립면에 평행해야 합니다. 이건 중립면 이게 중립면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평행한 면이고 미소 보요소 양단에 작용하는 굽힘 응력이 다르고 그 합력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요 색깔 달리 한 거죠. 이쪽 면에 작용하는 힘과 이쪽 면의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언밸런스가 생겼죠. 언밸런스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그냥 보상 전단력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델타 FYX 왜 델타를 붙이냐면 이게 미소 면적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제 이 선분 요소가 미소 길이기 때문에 폭 B를 곱해봐도 미소 값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델타 FYX 델타를 붙여서 델타 YX 이렇게 표현을 했고 방향을 이제 X축에 반대 방향을 한 이유는 이 면 자체가 음의 면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쭉 해왔잖아요. 단면력, 어떤 단면에 작용하는 합력을 표시할 때 단면력으로 표시하면 힘이하고 상관없는데 그걸 우리가 어떤 단면력으로 할 때는 항상 방향을 따져야 된다고 그랬죠. 이 방향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방향의 힘이 플러스의 단면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소 길이 델타 X에 작용하는 보상 전장력을 델타 F로 표시했다. 이때 앞의 첨자, 요게 첨자 두 개인데 Y는 그저 면의 방향을 나타내고 뒤에 첨자는 힘의 방향을 나타낸다. 자, 요거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y equal y1에서 이렇게 분리를 시켰을 때 그 면에는 이 가상으로 분리하는 거죠, 물론. 그 면에는 이와 같은 전단력이 작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분리됐을 때 이 면과 이 면에 작용하는 합력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걸 보상해 있어야 된다는 걸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좀 복잡한 그림에서 시작해서 설명했는데 제가 좀 단순화시켜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고, 그죠? Y1에서 이렇게 이제 절단을 이렇게 한 거예요, 상하로. 그때 보통 이제 요 면을 우리가 A1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요 밑에 면을 A2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건 A1을 합니다. 내가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 이건 A2로 했고. 이 A1에 작용하는 이제 합력이 있겠죠, 그죠? 합력은 이건 이제 스트레스가 X뿐만 아니라 Y 함수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X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또 이 Y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죠? 우리가 Y에 뭐 함수로 우리가 수식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시했을 때 요 면에서 그 시그마 X를 다 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X로 이렇게 뒀을 때 1이 되고 그게 이제 반대 방향의 힘이 밑에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건 이제 이 단면에 작용하는 힘이 이제 0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쪽 면에는 뭐 똑같은 이야기죠. 단 위치만 다를 뿐이고 값이 다르다는 이야기로 이렇게 제가 색깔을 달리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수식을 전개할 때는 항상 플러스 면에 플러스 좌표 또 플러스 뭐 값들을 가지고 대상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좌표, 플러스 면, 그 다음에 플러스 음력.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붙는 것은 실제는 반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밴딩 모멘트가 플러스이면 위가 사실은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건 이 보호가 결정하는 거지. 애초에 우리가 그 보호를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식 유도할 때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x로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이건 마이너스 x가 된다. 그리고 이제 x축이 결정이 되고 거기로부터 y가 이제 정해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x축을 결정할 때 뭘 썼냐면 이 조건을 썼죠. 센트로이드가 0이 나는 거. 그때 우리가 이 이제 a를 a1, a2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A1에 대한 YDA 적분과 A2에 대한 것은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하로 출단된 미소의 보요수는 두 개이고, 그죠? 미소 보요수는 두 개고, 따라서 보상 전단력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플러스 면에 플러스 방향 힘을 플러스 보상 전단력으로 정의를 한다. 자, 여기는 이제 여기 플러스죠. 요면 플러스면이죠. 플러스고 플러스 방향의 힘을 우리가 플러스 보상 전단력이다. 이렇게 내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설명을 위해서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요게 요 적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면에 대해서 이 적분을 하면은 아래 면에 대해서 적분을 한 것과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두기 바라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펜이 따라서요 잘라가지고 이걸 택할 수도 있고 이걸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했을 때 이제 공식은 이렇게 해서 유도했는데 나중에 이제 부호 이런 게 또 조금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설명해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전개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좀 헷갈림이 있을 때는 다시 이제 이쪽에 와서 한 번 더 보고 그래 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전단 응력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죠? 이 면에 작용하는 합력 시그마 x의 x 플러스 델타 x 이 면을 뜻합니다. 이거는 이것을 이제 A1에 대해서 면적 적분을 하고, 이쪽에는 또 힘이 플러스 응력이 이쪽 방향이죠, 그죠? 그것이 일으키는 힘은 이쪽 방향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x에, 그죠? x 이꼴 x에서 응력을 A1에 대해서 적분을 해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힘은 보상 전단력 측면에서는 플러스지만 힘은 마이너스죠. Fy x 제로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우리가 그 가정에 의해서, 그죠? 스트레스 앞에서 우리가 순수 굽힘 이론에서 구한 스트레스 공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밴딩 모멘트가 mx 플러스 델타 x고 여기는 mx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되고, 그래서 이제 쭉 정리를 하면은 이제 적분이 나오는데 적분은 이런 적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별도로 빼냅니다. 이렇게 q로 해서 빼내고, 그다음에 리밋 델타 x 제로 참 여기 이제 상미분의 정의죠. 여기 MB 프라임이 되는데 여기 되죠, 그죠? Q에다가 IZ 나눠진 이런 모양이 되고, 요것을 우리가 dfyx dx를 우리가 f로 이렇게 쓰고요. Q라고 쓰기도 합니다만 여기서는 f로 썼고, 우리가 shear flow다 이렇게 부릅니다. shear flow.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물 흐르듯이 이렇게 그 응력이 이렇게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shear flow고. 근데 이것은 뭔 의미냐면, 요 뜻을 생각하면 되죠, 그죠? 본래 여기 합력이었는데, 뭐로 나눴습니까? 요 미소 길이를 나눴잖아요, 델타 x를, 그죠? 그 면적을 나눈 거 아니죠? 이 단위 길이당 힘이 되겠죠. 그래서 폭을 나누면 왜 되겠습니까? 단위 면적당 힘이 되겠죠. 그게 응력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뭘 구했냐면 타우 y면에 작용하는 x, 타우 yx를 구했습니다. 사실은 타우 yx는 타우 xy가 같거든요. 우리가 그 전단 응력은 대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equal bizz-vq가 나오는데, 우리가 v는 앞에서 구했고, 그죠? b는 주어져 있는 거고, iz는 우리가 또 적분해서 구해야 될 거죠, 그죠? 그럼 이제 q는 이 적분, 그죠? 이건 요 위에 이렇게 분리했을 때 이 단면적을 대상으로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무슨 그 단면적에 만약에 센트로이드를 안다 그러면은 복잡한 이런 정의에 의한 적분을 할 필요는 없고, 그 원점에서, 그죠? 센트로이드에 이런 거리 곱하기 단면적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죠? 이 델타 yx가 폭 b에 대해서 좀 균일하다. 즉 이렇게 이제 구했는데, 이 fyx는 말이죠.
좀 이렇게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 폭 방향으로. 그런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뭐 그것도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 하에서 이런 전단 능력이 이렇게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실제 책을 보면은 이게 뭐 IB 이런 데는 뭐 좀 잘 맞겠지만 정사각형, 직사각형 또는 원 이런 그 단면에 대해서 하면은 실제와 좀 결과 차이가 좀 크게 납니다. 그러나 이건 이론입니다. 여러분이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이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이 공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죠. 역학적인 센스가 있느냐 없느냐,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러한 이론을 공부를 하고 또 문제를 풀 때도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어찌 보면요. 그러니까 직사각형 단면보에 적용하는 문제를 풀죠. 그런 문제를 많이 내죠. 근데 직사각형 보가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 이론을 적용하면 잘 안 맞아요. 뭐 한 50% 정도 이렇게 답이 틀릴 수가 있어요. 분포가 그렇게 균일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단면을 취할 때 마이너스 y면을 취했죠. 근데 플러스 y 단면을 취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요. 이 식에서 다른 건 똑같은데 이 보호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 결과 식에서요. 정식에서 마이너스 붙게 됩니다. 이게. 근데 결과는 같습니다. 왜 같으냐면요. 한 단면에서 V값 같고, 그죠? B값 같고, I, Z, Z 값 같은데, Q는요? Q는 앞에서 설명했죠, 내가. Q는 윗면에 대해서 Q 값을 구했을 때 하고, 아래면에 대해서 구했을 때, 그 두 개가는 크기는 같고, 보가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한 단면이 마이너스 방향이면 플러스고, 플러스 방향을 취하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뭐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 시어 플로우라는 게 있잖아요. 시어 플로우, 그죠? 전단역의 방향으로 이렇게 시어 플로우가 쭉 흐를 거잖아요. 그래서 각 부위별로 사실은 방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전단역의 보호를 정확하게 계산했다면 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외우면 안 됩니다. 어떻든 간에 이 식 논 배경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그때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유도한 전단력 공식은 외부부에 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른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XZ면의 평행면을 자른 거죠. 중립면은 이제 평행면을 잘라서 했고, 여기서 요 플랜지 부 같은 경우는 이렇잖아요. 플랜지는 그렇게 자를 수가 없죠.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될 거냐고요.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것은 이렇게 자릅니다. XY 플랜에 평행하게 자르는 거죠. 그러면 요 이제 면이 향하는 방향은 Z면이고, 그죠? 그리고 힘은 이제 X 방향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소 보상 전단력을 델타 F ZX로 이래 하는 거죠. 방향은 이제 이 플러스 면이니까 플러스 방향의 힘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Z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까 이 플러스 Z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 하고는 다른 거죠, 이제. 지금 이제 그 이후의 과정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결과는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붙어져 있는 거죠. 반대로, 그죠? 마이너스 Z면을 이제 취하게 되면은 이 수식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앞에와 똑같은 겁니다. 뭐 앞에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론의 그 이해의 폭을 또 적용의 범위를 넓혀가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공학보 이론에서 뭐 실패한 거 없지만 좀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학보 이론은 구핑 응력 시그마 x 이퀄 마이너스 i z z분의 mb y로부터 시작했죠. 물론 처진 곡선을 구할 때는 ei v w prime x 이퀄 mb x 이거 그대로 쓰면 된다는 거고요. 지금 공학보 이론에서는 주로
응력에 관해서, 그것도 이제 전당 응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외부부의 전당 응력은 이렇게 이 공식으로 수식됐다. x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배경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리라 보고, 플랜지부에서는 플랜지 두께를 이제 이렇게 t로 이렇게 뒀고, 뭐 같은 이야기 되겠습니다. 단 이제 스트레스 컴포넌트도 달라지죠, 그죠? 플랜지부의 가상의 단면은 Z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Z가 오게 되겠죠. 그리고 전단 응력은 이렇게 대칭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타우 XY, 타우 XZ가 되겠죠. 그죠? X면에 작용하는 Z 방향의 응력, X면에 작용하는 Y 방향 응력이 관심인데, 그걸 직접 못 구하고, 그게 이제 수직한 방향에서 작용하는 전단 능력을 우리가 구해서 활용을 했다는 거. 그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이제 예제적 성격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보이론에서 응력이 중요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계산할 때 단면치를 이제 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평가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2학기 때 또 보이론을 다시 막 해가지고 또 처진 구하고 뭐 자구를 하고 이러면은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제가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1학기 때는 변형, 여러분이 쉽게 풀 수 있는 변형 문제에 초점 맞추고, 대신 이 응력에 관한 좀 전형적인 예제를 몇 개를 정확하게 풀어보고 넘어간다 그랬죠. 거기에 해당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Q를 계산해야 되죠. 그죠? Q, A1은 그죠? Y-를 Y1에서, Y1에 의해서 절단이 될 텐데, 그 상부, 그죠? 상부를 우리가 단면을 A1이라 했고, 그에 대해서 YD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것은 A1의 면적 곱하기 A1 도형의 도심 Y좌표를 우리가 곱하면 된다. 그 이야기고. 여기 이제 사각보입니다. 사각보인데, Q를 이제 구하는 걸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우선 Y1에서 A1이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됐고, 이 사각이니까 A1의 면적은 어디 됩니까? 면적은 2분의 H-Y1 곱하기 B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Q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면적이 먼저 곱해졌고, 그 다음에 Y1 바가 곱해져야 되겠죠. 그죠? Y1 바. 그러니까 Y1 바는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 요 도형의 도심이니까 요거 요것은 요거 더하기 요거. 그러니까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요거 더하기 요거 나누기인데 2분의 H 더하기 Y1 나누기니까 뭐 이렇게 4분의 2Y1 플러스 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곱해요. 그럼 이제 Q가 이렇게 구해지죠. 그럼 이제 공식에 넣으면 타우 XY는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 내가 강조를 해뒀죠. 왜냐면 우리가 이 Y1을 해서 위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면을 취한 거죠. 그럼 플러스가 된다 그랬죠. 그 BIZV인데 뭐 폭은 B고 V는 이제 조정구고, V는 이제 B미 조짐이 여러분이 구해야 되겠죠. 앞에서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Q 마이너스를 했죠. 마이너스 면이라 해서 Q 마이너스는 이렇게 구해줬고, 이걸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포물선이죠. Y1의 포물선입니다. Y1이 0일 때 가장 크죠. Y1이 2분의 H가 됐다. 이게 이제 끝이다. 이거. 그럼 0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포물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설명된 거고, 우리가 밑에 면을 택하 먹어야 될 거냐. 그러면 밑에 면도 똑같죠. 요 면적이 어디 되냐면 요거는 2분의 H 플러스 Y1이 되겠죠. 그죠? 폭을 곱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 그죠? 곱하기, 요 도형의 센트로이드, 여기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요 좌표 더하기 요 좌표. 그러니까, Y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H가 되는 거죠. 나누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해보면 Q가 이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죠? 보가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공식을 우리가 쓸 때는 이게 마이너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걔랑 같아지는 거죠. 그럼 같아야죠.
조금 뭐 거꾸로 된 기분이 들죠. 왜냐면 우리가 구평력, 즉 시그마 X를 먼저 배웠는데 뭐 예제로서 먼저 타워 XY를 먼저 풀어봤죠. 순서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전형적인 응력을 구해서 활용하는 그런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지금 하중이 이렇게 가해지고 있고 여기가 지금 단면이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을 한 이유는 계산 편리 때문이죠. 실제는 우리 직사각형 보호는 사실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호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건축 구조물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우리가 이런 무거운 볼을 쓰지 않죠. 근데 기계 컴포넌트로 이런 게 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계산 편리를 위해서. 자, 이 우리 계산은 역학 그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응용을 하는 능력을 우리가 키우고 또 평가하는 뭐 그런 목적으로서 우리가 푸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먼저 우리가 이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1200파운드 나중에 14피트 이렇게 좀 어느 군동이 작용하고 있고 이뭐 나무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그 허용 구평 응력이 1800 PSI입니다. PSI라는 것은 pound per square inch입니다. 그러니까 단위 인치 면적에 1파운드 하중이 가 있습니다. 근데 1800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 올라가면은 이게 뭐 터진다든지 그 fracture 그러니까 파단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파괴가 일어나고. 자,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높이가 폭의 2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폭을 결정하는 겁니다. 최소 폭, 허용폭. 이 폭을 크게 하면 무조건 뭐 문제가 없겠죠. 근데 최소가 되는 조건을 구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응력을 우리가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구비 모멘트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 공식이 이러니까. 자, 여기서 최대 굽힘 모멘트는 제가 계산하기로는 6 곱하기 1800 플러스 600입니다. 자, 요것은 여기서 보면은 요 면적이 되겠죠. 면적, 그죠? 이게 이 전단력 선도가 제대로 그려졌다면 맞을 거예요. 폭이 6이고, 그 다음에 1800, 여기는 1200 빼주면 600이죠. 단위는 파운드 피트죠. 그죠? 단위는 파운드 피트고. 그래서 이게 구해졌고, 그 다음에 뭐 최대 이제 응력은요, 이 y 값이 최대가 되는 거죠. 근데 항상 우리가 이런 구할 때는 부호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최대는 플러스니까 내가 플러스 안 써.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은 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요 뒤에는 어차피 이 사각봉에서는 위 아니면 밑이잖아요. 위는 플러스고 밑에는 마이너스죠. 2분의 h, 그죠? 2분의 h는 이 조건에는 b가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b를 넣어야 되겠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래쪽이 그 인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통 재료는 인장에 허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수식에서도. 마이너스 넣은 것은, 밑이 이렇게 터질 하는구나. 그러니까 인장 상태가 되는구나.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공식을 적용할 때는 이런 부호에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IZZ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IZZ는 이 직사각형 번은요 12분의 BH3성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 공식으로 거의 뭐 여러분들이 암기에 있어야 됩니다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IZZ는 본래 Y제곱 DA를 갖다 그죠? 이 A 단면에 대해서 적분한 거죠. 그럼 이제 적분 요소를 물론 센트로이드가 여기 있는 걸 알죠. 그쪽에 다시 계산해 보도록 하고 이 중심이 여기 있는 걸 알죠. Y 좌표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y 제곱이 같은 이 면적 요소에서 y 제곱 값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적분을 할 때 이건 본래 면적 요소는 각 그 점들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이런 그 슬라이스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적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또 피적분 함수 값이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y 떨어졌을 때 여기 dy, 미소 길이 dy
이렇게 정의를 하고 면적은 폭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면적 요소는 BDY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면적 적분이 Y 적분을 받겠잖아요. 길이 적분을 받겠죠. 선적분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 Y는 마이너스 2분의 H에서 플러스 2분의 H가 되고. 그래서 적분을 하면 이제 12분의 B H3승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직사각형에 대한 그 단면 2차 관성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우리가 거꾸로 된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이 직사각형의 센트로이드가 어디 있는가? 그 센트로이드과는 제가 그 방법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중심에 있습니다. 도형의 중심이니까 원의 센트로이드는 중심에 있습니다. 원 중심에. 여기서 이제 x바는 그냥 제가 2분의 b라고 보고 이거는 계산하지 않았고 y바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럼 y바를 계산할 때는요. 본래 이제 이 축을 이렇게 두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요 모서리에 그죠? 요 모서리에 원점이 있는 이런 좌표계를 설정합니다. 그걸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내가 줬네, 그죠? 그 다음에 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 썼던 거지만 뭐 여기도 쓸 수 있겠죠. 요 이제 면적 요소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여기서 y 제곱이었지만 이 y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피적분 함수를 갖는 그런 영역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면적 요소는 b의 dy 프라임이 되고, 뭐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이건 이제 적분 영역이 0에서 그죠? y 프라임 잡히는 0에서 h까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보면 2분의 h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센트로이드 위치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실제 i 단면이라든지 이런 단면을 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립점의 좌표, 센트로이드를 계산하는 것과 단면 2차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적분의 정의에 따라서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테크닉이 필요한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별도로 내가 그런 면적 적분으로 해서 별도로 이제 분리를 해서 교육 자료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은 내가 2학기 처음에 그래서 학습을 하고 그렇게 보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PPT 파일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좀 참고하도록 하고. 자, 어떻든 여기서 이제 구했더니 12분의 B H3성이에요. 그리고 H는 2배의 B다. 그래서 그걸 대입을 하면은 3분의 2 B 4승이 되고요. 그걸 여기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B만 남잖아요. 이건 뭐 우리가 계산되어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시그마 A가 주어져 있죠. 1800 아까 파운드 per 스퀘어 인치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계산할 때 그 단위가 다 들어갔죠. 단위는 파운드는 파운드기 없어지고, 피트는 여기는 이제 피트고 여기는 인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치로 다 바꾸는 게 좋겠다 해서 1피트는 12인치니까 그 분자 분모에 다 1피트씩 곱해줍니다. 그 위에는 그 대신 인치로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밑에 곱해진 피트와 위에 있던 피트가 이렇게 나눠지고, 결국 이제 파운드 없어졌고 인치 3승이 남게 되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이 남게 되죠. 항상 이제 부호의 이 유닛 단위의 차원하고 변수의 차원은 같아야 되겠죠. 이건 지금 부피 차원이고 이것도 부피 차원이죠, 그죠? 그래 돼야 나중에 이제 하면은 결국 이제 길이 차원으로 이와 같은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